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사연이 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연에 대한 그 대충의 사진을 좀 잠깐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관계예요. 임대인이 있고 임차인이 있다. 그리고 법원이 있겠죠. 이런 관계에 대한 사연을 한번 좀 먼저 볼게요. 저는 주택을 임차해서 입주 후 주민등록 전입신고 확정일자 갖춰서 살고 있던 중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분양받은 아파트 입주를 해야 하므로 이사를 가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이사를 가면 이미 취득한 주택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해서 임차주택의 경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요? 예, 이런 내용이에요. 이런 사연들이 좀 있어요. 전세 같은 경우에 24개월 정도를 살잖아요. 그런데 보증서 발급을 이제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 증권을 끊는다든지 해서 그 전세 그 2년 만기됐을 때 이제 본인이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임차인이 안 정해져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중요한데, 근데 이분 같은 사연 같은 경우는 이사를 해야 돼요. 지금 상황이 이사를 해야 되는데 이사를 못 하게 되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럴 때 법원에다가 주택임대차 등기명령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그 물건지 해당 등기사항 증명서에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고 이제 딱 그게 표시가 돼요. 그 과정이 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언제 이사를 가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얘기예요. 그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요거를 법에서 한번 찾아보고 왜 그래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경매 절차에서 그 매수인한테 대항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예전에 이제 그 판례가 좀 있어요. 판례. 항상 이제 판례를 보면 굉장히 오래된 판례죠. 네, 이 판례를 좀 볼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권 요건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의 존속기간의 종기가 경락기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경락기일. 표현이 옛날 표현이긴 한데 지금은 이 경락기일이라기보다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자면 잔금 매각대금이죠. 그러니까 매각대금 납부일이 이제 경락기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을 잠깐 보면 그런 겁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우선변제 요건은 우선변제권 취득 시에서만 족한 것이 아니다. 구비하면 되는 게 아니고 배당 종기인 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사가면 안 된다 이 뜻이에요. 지금 내용으로 보면 이사 가거나 주민등록을 빼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그러면 그때까지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근데 본인한테는 이제 다른 그 이유가 있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주택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설을 하죠. 이게 어디 있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있어요. 네. 자, 먼저 임차권 소멸 여기 부분인데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해서 경매가 행해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다만 보증금이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주민등록 확정일자 그 다음에 이제 점유를 하고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법에서 이런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제도를 이때 이제 그 2014년도에 이제 개정을 하네요. 그렇죠?
지방법원에다가 해당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에다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신청을 해라. 뭐 이런 거죠. 사실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은 그 되게 간단합니다. 뭐 사실관계가 되게 뭐 명확하니까. 그래서 임차권 등기 명령이 실제로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걸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 그러니까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거와 주택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건 다른 거예요. 일단 그게 중요합니다. 등기 명령이라는 거는 법원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 정도는 이제 구분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그 3조의 3에 해당하면 이 지금 내용상으로 쭉 보시면 이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서 그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집행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마치면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권 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그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그렇죠? 임차권 등기 이후에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아니한다. 이거 이사가 가도 된다. 그러니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확정적으로 됐다, 격려됐다. 그러면 이사 가도 된다. 이 뜻이에요. 이 표현 자체가 좀 어렵게 이제 써 있긴 하지만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신청을 해서 법원에서 이거를 임차권 등기해라 라고 촉탁 등기라고 하는데, 그거 촉탁을 하게 되면 등기관한테 촉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촉탁을 하면 등기관이 거기다가 기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등기상 전부 증명서에 기입을 하면 그때 이사가도 된다. 그 뜻입니다. 이 표현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뭐 어디 있냐, 임차권 등기 명령에 관한 절차에 대한 법이 있는데, 여기 이제 효력 발생 시기라는 게 있어요. 효력 발생 시기. 자, 임차권 등기 명령의 효력 발생 시기는 언제냐? 지금 얘기의 결론이 그거죠. 이사 가도 되나요? 언제 이사 가도 되나요? 이 얘기인데, 질문이.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한다. 결정은 당사자한테 송달하여야 한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대인에게 그 결정이 송달된 때 또는 5조 단서에 따른, 5조가 뭔가요? 자, 5조가 뭐냐면 법원 사무관 등은 임차권 등기 명령의 결정이 임대인에게 송달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촉탁서 결정 등본을 첨부해서 등기관한테 임차권 등기에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의무죠.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입을 촉탁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송달된 때 또는 그 방금 전에 그 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서 등기된 때,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등기상 전부 증명서 상에 등기가 된 때 효력이 생긴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효력 발생 시기는 결국은 지금 그 고지된 때 임대인한테 그 고지가 되고 임차권 등기 명령이 그 등기상 전부 증명서 상에 고지된 때에 그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이사 가셔도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실제로 이제 전세 살다가 그 2년 뭐 전세를 살다가 자기 집이 안 빠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 하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법의 해석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이 외에 왜 이제 해야 되고 이제 효력 발생의 시기나 이런 부분들을 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린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경매 절차, 이제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다른 얘기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는 매수인, 그러니까 최고가 매수인이 아니에요. 그 잔금 대금 납부를 한 그 최종적인 잔금 납부를 한 그 매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매수인한테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경매 절차에서 매수인한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시점이 있어요. 그게 매각대금 납부일이라는 거 하는 건데, 그 대항력을 그때까지 존속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었죠. 본인이 대항력도 있고 그 보증금이 다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다 받고 나가야 되는 거니까요.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지금 요 상황이 그 좀 질문들이 좀 있었어요, 사실은. 그 질문들이 좀 있었고, 이런 사례가 좀 있긴 한 것 같아요. 저희한테 이제 문의하시는 분들 중에서 젊은 친구들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주택임대차 등기명령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제가 갖고 있는 물건에서도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를 풀고 이렇게 다시 전세를 마치고 하는 그 과정도 있는데, 그 과정은 제가 다음 시간 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임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 못 푸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풀 수 있습니다. 근데 과정이 좀 있어요. 어떻게 푸는지에 대한 과정. 이 부분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저는 이제 임대인 입장도 있지만 임차인 입장도 있고 이제 중립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